저는 기독교 교육학 영역, 특별히 교직 영역에서 융복합적 공동체 교수학습 모델 연구, 상호적 관계 역량과 융합적 사고 역량 함량 기반 조성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어, 제가 이 연구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지점은 물론 1차적으로는 이번에 핵심 주제가 전공교육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수업 자체가 교직 과목이고 또 교직 과목에 적합한 역량 교육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처음에 던졌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과목은 교직 과목뿐만 아니라 교직 과목은 여러 영역 중에 하나이고 또 기독교 교육 과목, 또 신학 과목을 다양하게 가르치고 있고 또 최근 3년 동안에는 THM에서 융합전공 팀티칭을 했습니다. 전혀 다른 저 기독교 교육 영역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조직신학, 영성신학 혹은 영성학, 또 목회 상담 이런 영역과 더불어서 팀티칭을 하면서 단지 이 그 핵심 역량에 대한 연구의 고민이 교직 영역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 오늘 참석하시는 많은 교수님들에게도 좀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좋겠다라는 작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제가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그 역량 교육에 대해서는 안정도 교수님께서 이미 잘 발표를 해주셨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아마 뉴스를 트시면은 보시는 그 많은 그 우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과정 중에 고교학점제를 재편해야 되는데 아마 이 뉴스 지금 제일 많이 보실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의해서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이 어떻게 보면 입시 위주가 아니라 좀 더 역량 위주에 맞게끔 그리고 진로와 소명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교육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입시 체계가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고교학점제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많은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2017년도에 대학의 역량 교육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또 논문들이 쏟아져 나올 때에 사실은 대학에서도 그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이어 에듀케이션 가장 지식을 이제 좀 더 수준 높은 지식들을 전달하는 전통적인 교육기관이었지만 그런 대학 4년을 졸업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과연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퀘스천은 계속 우리에게 다가왔었던 것이고요. 또한 신학교육 안에서는 이제 에드워드 팔리 책을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테올로기아라고 하는 한국에서는 신학교육의 개혁이라는 그 책에서도 지금까지 신학교육의 방식이 주로 지식 전달 중심의 혹은 이제 파편화된 프래그멘테이션 중심의 교육이었기 때문에 보다 포메이션, 형성 중심의 신학 교육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또 동시에 실천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미 신학 교육 진영 안에서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종합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대학의 역량 교육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역량 컴페턴스 얘기를 할 때 지식, 기술, 태도 이렇게 세 개 영역으로 나누게 되는데 지식만이 아니라 기술,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실천이겠죠. 그리고 이제 태도, 성품 이런 것들을 통전적으로 연계하는 융복합적인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부분은 교직 과목뿐만 아니라 아마 신학교육에서도 동일하게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라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학교의 6가지 그 핵심 역량 중에 특별히 2가지 역량에 주목해서 이번 수업을 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상호적 관계의 역량이고 또 하나는 융합적 사고 역량 함양이었습니다. 어, 뭐 이론적인 토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미 아시는 것처럼 교육의 고유 목적은 분명히 지식 습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지식이라는 것이 단편적인 하나의 정보로서의 지식일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과정이고 또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파코 팔머가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한 교수자, 학습자, 그리고 학습자 간의 인격적 상호 소통을 통해서 지식이 습득이 된다면 그 지식이 단지 정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학습자들이 현장에서 세상에서 그 역량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관계적 역량을 실천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적 토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자의 역할, 저를 포함한 이 전공 과목의 교수자의 역할은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학습자가 스스로 탐색하도록 참여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이 교수자의 역할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경험과 열정, 어떻게 보면 교수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경험과 열정을 공유하면서 지식을 함양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적인 역량 교육의 핵심이 지식 습득에서 자기 경험과 열정의 나눔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결국은 학생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주제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참여적인 교육 과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6가지 핵심 역량 중에 제가 주목했던 상호적 관계 역량과 융합적 사고 역량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그 역량에 대한 우리 학교의 정의가 있습니다. 상호적 관계 역량의 정의는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며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 발전시키는 역량이라고 학교에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하위 역량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감적 이해력이고 또 하나는 의사소통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감적 이해력은 학교에서 정의하기를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인지하고 이해하며 적절히 반응하는 역량. 또한 의사소통 능력은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내 생각을 말과 글로 명확하게 전달하는 역량. 이것이 우리 학교에서 지향하는 상호적 관계 역량의 정의입니다. 2번째로 제가 주목했던 융합적 사고 역량의 정의를 보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여 새로운 관점을 창출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역량이라고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하위 역량 2가지를 보면 첫 번째 비판적 사고력은 정보와 주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량, 2번째는 통합적 사고력입니다. 다양한 지식과 정보, 기술을 연결하고 종합하는 역량이라고 학교에서는 정의해 놨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제가 수업의 내용뿐만 아니라 수업의 방법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수업 디자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과목명은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였고요. 전통적으로 교육 철학과 함께 이론 과목에 속하는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이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3년째 이 과목을 가르쳤는데요. 학기가 끝날 때마다 떨리는 손으로 수업 평가를 항상 열어봤습니다. 예, 어떻게 이론 수업이 어떤 만족도를 줬을까? 그래서 1년 차, 2년 차 때는 혹시나 했던 것이 역시나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론 과목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어렵다, 딱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이번에 절치부심을 하면서 이번에는 본때를 보여주리라 하는 마음으로 3년 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기독교 교육과 2학년이 주 대상이었고요. 거기에 교직 과정을 이수하는 교육대학원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2학점짜리 수업이었고요. 시간은 오후 4시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침부터 1교시부터 들은 학생들이 4시면 어떤 상태일지 교수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론 과목에 오후 4시에 어려운 수업을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타스크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수업 참여자는 2학년 A반 분반이었습니다. A반 29명, B반 29명, 교육대학원 6명은 A반에 속해서 35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 과목에 해당됐으나 이번 학기에 저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결국 예비교사의 역량을 기르는 것이라면 이론 과목이 이론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천이 어떻게 접목되게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내가 현장에 갔을 때 이것이 정말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도록 수업을 디자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호적 관계 역량에 있어서는 2가지로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 상호적 관계 역량은 첫 번째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가 중요하겠다. 2번째는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 관계가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2가지의 상호 관계의 역량이 이미 관계에서도 갖춰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수업의 내용에까지 전달이 되어서 예비 교사들이 나중에 현장에 나갔을 때도 실제로 어떤 관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2번째는 융합적 사고를 기르는 것이었는데 융합적 사고는 단지 관계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알고 있는 다양한 리소스들을 현장에 가져와서 그것을 풀어낼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참여적인 수업을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업 방법을 좀 2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 관계 기반 교수학습과 융합적 사고 기반 교수학습 그리고 이제 하위 역량이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수학습자 간 학습자 간 상호 기반 교수학습을 어떻게 디자인했냐면 먼저 교수학습자 간의 상호 기반의 가장 첫 번째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65명의 이름을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학생이 질문하면 그 학생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 교수와 학습자 간의 라포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이제 굉장히 한계를 느끼고 있지만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이름을 다 외울 수 있게, 그래서 이름을 불렀을 때 학생들의 표정도 달라지고 어려운 질문을 했을 때에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호스피탈리티를 학생들이 경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비형식적인 지원인데 소그룹 활동 지원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학생들이 주로 워크숍을 많이 했었는데 워크숍 할 때마다 제가 교단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항상 학생들 사이를 다니면서 언제든지 물어보는 질문에 제가 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학기에도 수업 때 사용했던 데이비 스미스의 기독교적 가르침과 배움이라고 하는, 교수님들께도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2024년에 번역이 됐고요. 유은희 교수님이, 총신대 유은희 교수님이 번역을 하셨는데 독일어 언어 수업을 가지고 어떻게 기독교적 가르침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귀한 통찰력을 주셨어요. 거기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가 호스피탈리티, 환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상 사이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에게 교수자가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환대의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번 수업의 가장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대1 피드백이었습니다. 제가 그 기말 프로젝트, 이따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말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론 과목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통 지필로 했었는데, 물론 기말 프로젝트도 지필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질문을 묻고 그러니까 단답식을 다는 형태나 서술형이 아니고 예비교사로서 한 학기를 전체 종합했을 때에 만약에 여러분들의 교육과정을 현장에서 교사 수준으로 교육과정을 디자인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하겠습니까? 라고 프로젝트를 줬고 한 달 전에 제공을 했고, 그리고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기 두세 주 전에 제가 모든 학생들과 1대1 피드백을 했습니다. 초안을 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는 이 정도까지 이해를 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제 연구실에서 1대1로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지난 학기 17학점을 했는데요. 시간을 내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학생들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들어도 도움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피드백에도 보시면은 그 부분이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대1 피드백이 교수와 학습자가 함께 상호 기반의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됐고, 저의 관심은 그러한 관계가 실제로 수업 이해도와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이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나중에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습자 간의 상호 관계 기반 교수 학습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소음 모듬 활동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주 항상 수업을 시작하면 5분 동안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와 2명씩 짝을 지어서 오늘 나의 일상적인 컨디션에 대한 대화를 1분씩 나누게 하고, 그 다음에 각각 2분씩은 사전에 독서 과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얼마만큼 자신이 이해를 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이었는지,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를 나누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까 불특정 다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것이 그냥 알아서 만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능한 한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학생들과 만나면서 학습에 좀 도움을 주게끔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안경 낀 사람과 안 낀 사람을 한번 오늘 짝을 찾아보세요라든지, 네, 오늘 기분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만나게 한다든지, 아침에 단풍을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대상을 찾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소그룹 활동은 이제 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한 3명에서 4명씩 모여서 주제를 가지고 토의할 수 있는 소그룹 기반의 활동을 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융합적 사고 기반의 그 교수 학습으로는 먼저는 탐색 및 분석 기반의 교수 학습을 했습니다. 소모듬 활동은 그런 식으로도 동시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조금 특별한 지점은 자신들이 여태까지 초, 중, 고등학교를 살아오면서 경험을 했던 그 과거의 경험과 교회에서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분석할 때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교육 과정을 분석을 할 때
자신이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을 해서 거기에 교육 이념이 무엇이고 핵심 역량이 무엇이고 교육 과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지를 직접 찾아가게 만들어서 나와 관계가 없는 학교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담았던 학교가 그 당시에는 학습자로 몸을 담았지만, 이제는 예비 교사로서 내가 학교 현장을 나갈 때 내가 다녔던 모교의 교육이 어떠했는가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조금 더 친밀감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난 다음에 한 8주차 이후로는 주로 분석 중심의 워크숍을 진행을 했는데, 실제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교육 자료들을 샘플로 가져다가 학생들이 직접 분석을 하게 했습니다. 가장 많이 드렸던 질문은, 교수님 이거 비판해도 돼요라는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교육 과정은 완성된 그 작품이었기 때문에 좀 비평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괜찮은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괜찮다. 저자들한테 얘기하지 않을 테니 얼마든지 분석을 하자라고 해서 분석을 했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창의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참여형 교수 학습으로는 대토론회를 진행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론 교육이 굉장히 이제 지식 전달 중심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앞서서 한 6, 7주에 걸쳐서 8명의 학자와 이론을 공부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중간 과제의 성격으로서 참여형 교수 학습을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8명의 학자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그 학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한국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 학자의 입장에서 토론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게 그 당시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방적으로 강의 형식의 테이블 배치를 했었는데, 이때에는 사각형으로 서로를 마주 볼 수 있게 해놨고, 그래서 두 줄로 배치를 한 다음에 하나의 학자를 그룹핑을 해서 한 3명에서 4명을 맡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랄프 타일러 혹은 뭐 제롬 브루너, 그다음에 여러 우리 교육 과정의 학자들이 그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뭐 예를 들면은 브루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가 아니고, 나 브루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밤에 준비 많이 하고 복장도 준비하고 하고 오라고 했더니, 이날 토론회 좀 사진을 좀 잘 보시면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 그 학자들의 사진을 본 친구들은 수염이 난 사람들은 종이로 수염을 오려갖고 수염을 붙이고 왔고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닌데, 그리고 이제 또 양복을 입고 온 친구들도 있었고요.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그 학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1시간 반가량의 토론이 이루어졌는데요. 정말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날 때에는 마치 자신이 정말 그 학자가 된 것처럼 그 학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어려운 이론이 조금 더 자신에게 친숙하게 다가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 나중에 피드백을 들었을 때에도 그때의 기억이 가장 강렬하게 남았고, 그리고 이것이 중간고사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써서 답을 확인하는 것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종합적인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을 바탕으로 진행을 했을 때, 그 결과를 좀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업 전후에 수업 내용의 이해도 향상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러 학생들이 이렇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본 수업을 통해 학교 교육 및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교육 과정 및 교육 평가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다. 일단 중요성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교육 과정 및 교육 평가에 대해 더 학습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답을 해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하였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프리젠테이션 적어놓진 않았지만은 지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적 관계 그 경험 및 인식에 대한 질문들을 했었을 때, 어, 그 전체적인 결과는 이제 교직 과목을 수강하는 기독교 교육과 학부 2학년 및 교육대학원의 교수자 학습자 상호 관계 사전 경험이 대체로 긍정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본 수업을 통해서도 긍정적 경험이 소폭 상승하거나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지면에도 적어 놨지만,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수업 전과 후에 얼마만큼 교수자 학습자와의 그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관계가 수업 이해도에 영향을 미쳤는가 봤을 때, 사실은 소폭의 영향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수업 전에 교수자와 학습자와의
관계가 과거의 경험이 어떠했는가라고 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수치가 높았습니다. 만약에 그 이전에 제 수업 이전에 그런 수치가 낮았더라면 제 이 연구가 더 돋보였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 살짝 실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 신학대학교에서 많은 수업을 학생들이 수강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교수님들과 학습자들의 관계가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이구나. 그러나 그거보다 조금 더 소폭 높아졌다는 것으로 저는 위로를 일단 삼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여긴 적어놓지 않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효과가 어떠했는가라고 봤을 때는 그 점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질적 그 조사를 통해서 제가 학생들과 면담을 하면서 확인한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학습자를 좀 랜덤으로 만나기도 하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게 했는데 학생들한테는 그게 항상 긍정적인 경험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교수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팀플을 싫어하는지. 팀플을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하면은 그 수업 결과를 더 잘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상상과 기대가 있는 것인데 다른 학생 때문에 내 점수가 낮아졌다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쏟아지는 에너지가 더 있었다라든지 그리고 제 수업에서 발견했던 하나의 상황은 학생들마다 너무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조금 학교에 적응이 좀 힘들어하는 학생이나 또 대학교 2학년이면 얼마나 인생에 그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런 고민을 안고 모든 세상의 고민을 짊어지고 들어온 학생이 이 수업에 같이 그 조에 참여했을 때 잘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긍정적인 관계보다는 조금 더 이런 관계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교수님 저 원하는 친구와 팀을 하면 안 돼요? 라는 것이 항상 팀 구성할 때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그것을 허락하지는 않았고요. 가능한 한 좀 다양한 학생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교육을 경험할 수 있을까? 아마 그건 교수님들께서도 좀 더 지혜를 나눠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융합적 사고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수업 방법의 효과 인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수업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식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응답이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자면 교육과정 분석 및 대안 탐색 활동, 아까 말씀드렸던 직접 본인의 학교의 홈페이지를 찾아간다든지 실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육 과정을 분석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사 수준의 교육 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역량 개발에 효과적이었다는 답변을 제일 많이 주었고요. 또한 다양한 교육 현장을 고려한 교사 중심의 교육 과정 디자인이 또 도움이 되었고 대토론회가 교육 과정 이론의 이해에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사진을 이렇게 좀 아까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1대1 피드백을 줄 때 학생들한테 어떤 그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예비 질적 조사 성격으로 이제 5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과 이번 수업이 어땠는지를 좀 나눌 수 있었고 또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3명의 학생들과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이제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육과정 교육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이 되었다. 결국은 상호 관계성과 그다음에 융합적 사고 능력이 이런 세팅을 통해서 이해도가 향상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쭉 나머지는 보시면 시간상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어, 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나 교회 교과처럼 정해진 교육 과정에 정해진 대로만 수업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교육 과정에 오류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고 수업 내용을 꾸려야 될 것 같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런 부분들은 비판적 사고 능력이 조금 더 향상되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 적용 가능성과 실용성이 높아졌다는 것도 두 번째 확인할 수 있는 바였습니다. 여러 자극, 학우들과의 소그룹 나눔, 교수님과의 컨설팅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된 것도 많고 긍정적 영향이 많았다. 또한 시험의 형식이 그저 암기만 한다고 해서 교육과정의 설계에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암기가 아닌 직접 설계해보고 학자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니 훨씬 교육과정의 학습 목표에 잘 도달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방식의 유익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간접적으로는 좀 더 비판적 사고력, 융합적 사고력의 증진에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수자가 수업 시간에 학우들의 이름을 다 외워주시고 학생들을 생각하는 교수자의 모습과 수업이 종강한 후에 학생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학습의 전이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교수님의 마음과 열정에 한 학기 동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라는 답변을 슬쩍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수업 방식이 체계적이고 창의적이어서 행복했다. 무엇보다 워크숍을 통해 기말 시험을 대비하게 해주신 것이 좋았다. 시험과 수업이 분리된 배움이 아닌 유기적으로 연결된 배움을 하게 되었다. 이런 등등의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로 말씀드리자면 결국 제가 지향했던 그런 교수학습 방법을 융복합적 공동체 교수학습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고 이런 부분들이 학습 만족도와 참여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언을 하자면 수업 이전 단계부터 중요한 것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긍정적 상호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수업 진행 단계에서는 수업 내용과 방법 속에 관계적인 역량을 적극 더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판적, 통합적 사고, 우리 학교에서 지향하는 융합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는 참여형 활동과 프로젝트 기반의 평가 방식의 활용이 유의미하다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교육 평가 영역에서는 assessment as a learning이라고는 학습으로서의 평가라는 영역이 또 많은 교육 평가학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교수님들께서도 아마 평가를 다 그러시겠지만은 학습의 일환이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재고를 하고 그것을 교육 과정에 포함을 시킨다면 어떨까 하는 제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호적 관계 역량으로서 학습자 개인의 이해 및 학습 스타일을 배려하는 것. 이건 굉장히 이제 품이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저희에게는 또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었고요. 환대에 기반한 기독교적 가르침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